네, 오늘 저희는 20세기 경제학의 거인 조지프 슌페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케인스 같은 동시대 인물들 그늘에 좀 가려지기도 했지만 사실 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죠. 하버드 세미나에서 그의 대표작 그 경기순환론을 아무도 안 읽었다고 엄청 화를 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일화가 있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여러 학술 논문과 기사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슌페터의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혁신, 기업가, 창조적 파괴, 그리고 경기순환,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당신의 세계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슌페터의 통찰력은 정말 이게 그냥 오래된 이론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게 본질적으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런 그의 주장은 지금처럼 기술이 빨리 변하고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를 이해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그런 렌즈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의 100년 전 아이디어인데도 지금도 와닿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먼저 혁신부터 좀 짚어볼까요? 슌페터는 이걸 그냥 발명하고는 좀 다르게 봤다고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발명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혁신은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 실행이요. 네, 단순히 신제품을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산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거나 아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원자재 공급선을 새로 뚫거나 심지어 산업 구조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것까지도 다 혁신에 포함시켰죠. 훨씬 넓은 개념이네요. 슌페터가 말한 기존의 정체된 순환 흐름을 깨는 사람, 맞죠? 정확합니다. 그 순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약간은 정체된 경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업가는 바로 이 판을 깨는 사람인 거죠. 판을 깬다. 네, 단순히 그냥 회사를 관리하는 관리자랑은 달라요.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뭔가 새로운 생산 요소의 조합을 시도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역할.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런 결단력, 추진력 이런 게 핵심인 거죠.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것들이 파괴되는 그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폭풍처럼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기존의 것들은 당연히 설 자리를 잃고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원이나 노동력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창조적인 재편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키아나 코닥 같은 사례들이 바로 그거죠. 아, 맞네요. 네, 이런 과정이 때로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끊임없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이런 혁신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좀 몰려서 나타난다고 봤다는 거잖아요. 무슨 군집 현상처럼요? 네네,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가가 혁신에 성공하면 다른 기업가들이 그걸 보고 아, 저거다 싶어서 막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모방하는 거죠. 네, 그런 모방의 물결 같은 겁니다. 이런 혁신들이 한 시기에 막 몰리는 현상이 결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면서 호황과 불황, 즉 경기 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설명을 했죠. 주기가 있다고요? 네, 그는 역사 데이터를 보면서 몇 가지 주기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짧게는 한 40개월 정도 되는 재고 조정 주기, 이걸 키친 파동이라고 하고요. 중간 규모로는 설비 투자와 관련된 한 9년에서 10년짜리 주글라 파동, 그리고 아주 길게는 증기기관이나 철도 같은 거대한 기술 혁신과 관련된 한 50년짜리 콘트라티에프 파동, 이런 식으로요. 아, 50년 주기요? 그럼 혹시 19세기에 미국에서 철도가 엄청나게 깔렸던 그런 시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대규모 혁신이 경제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장기적인 순환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규모의 투자는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가능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슌페터는 바로 신용창조, 다시 말해 은행 시스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은행이 당장의 담보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업가에게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은행이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 조력자죠. 그런데 동시에 슌페터는 나중에는 은혜리 때로는 너무 신중해지거나 기존 대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그런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지적도 했어요. 아, 양면성이 있네요. 어떤 관료적인 통제가 방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 모든 걸 좀 종합해 보면 혁신, 그리고 그걸 이끄는 기업가 정신, 또 경제 성장, 그리고 자금을 대주는 금융 시스템, 이 네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성장을 이끌면 그 성장 덕분에 또 새로운 혁신의 기회가 생기고, 금융은 이 과정을 막 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살짝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는 일종의 환류 효과가 계속 작동하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본 거죠. 자본주의는 결코 멈춰있지 않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슌페터는 자본주의를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기업가가 주도하는 혁신, 그리고 그로 인한 창조적 파괴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성장, 혁신, 금융, 기업가 정신, 이 요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의 이론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 같이 정말 거대한 변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이론인데도 정말 지금도 유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 혹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어떤 기술 영역에서는 지금 어떤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나요? 이 슌페터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떤 새로운 점들이 보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슌페터는 말년에 국가 역시 어떤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변화가 정말 극심한 시대에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부나 정책은 이 창조적 파괴의 폭풍우를 어떻게 좀 잘 다루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이게 아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